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때묻지 않은 자연을 탐험하고 숨겨진 문화유산을 발견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체일춘계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화산 희귀한 야생동물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것 18가지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여자들이 항상 있는 곳.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푹 빠져 독특한 문화를 탐험해 본 적이 있나요? 1000개의 섬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희귀한 야생동물과 무성한 초목을 만날 수 있으며 흰 연기를 뿜어내는 장엄한 화산이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각각 독특한 관습 전통 예술을 가진 300개 이상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밀감 축제와 같은 이상한 축제에 푹 빠져보거나 구운 뱅고기와 같은 기이한 음식을 즐기고 활기찬 밤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는 혼전 친밀감이나 동거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함께 인도네시아의 가장 특이한 1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감 축제, 신성한 의식인가?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습인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안개 자욱한 고지대에 숨겨진 신성한 산 구뵉 끄무쿠스. 구뵉 케무쿤는 현지인과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의 언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교 의식보다는 금기시되는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산은 영성 행운 그리고 번영의 뿌리를 둔 수세기 전통입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함 축제로 널리 알려진 포노로고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년에 7번 열리는 이 기이하면서도 깊은 상징성을 지닌 행사는 전국의 순례자들을 구뵉 끄무쿠스 정상에 있는 사원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평범한 축제가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낯선 사람을 찾아 친밀한 행위를 하도록 권장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 7번 연속으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러한 결합이 축복, 번영,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과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의식을 제대로 치르려면 같은 커플이 35일 동안 7번 만나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교환하며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먼저 영적 정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사원의 성스러운 샘물에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 샘물은 부정을 씻어내고 신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짝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헌신의 행위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참가자는 사업가 공무원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돈을 넘어 성공부 그리고 영적 쇄신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의식에 참여한 후 사업이 번창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의식적인 연결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종교 관능 미신이 뒤섞인 이 초현실적인 의식은 구뵉 케무쿠스에게 외부인들에게는 매혹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의식은 신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스캔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일까요? 행운과 부를 위해 이런 의식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문화 전통을 더 많이 접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혼전 성관계 및 동거 금지. 이러한 자유로운 축제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형법은 혼외 정사와 동거를 금지합니다. 혼외 정사는 1년의 징역형을 동거하는 미혼 커플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세 법은 미혼 커플의 동거 또한 금지합니다. CNN에 따르면 이 법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시행령 초안 작성을 위해 3년 동안 발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낙태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당국에 신고해야 집행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행위 및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아체주와 같은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 간통, 음주, 동성애 등의 범죄에 대한 공개 태형을 허용하는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개 태형이 더 흔해졌고 고통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1년 한 사건에서는 이웃들이 동성애 행위를 신고한 두 사람이 공개 태형 77대를 맞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이 적발되어 각각 20대씩 태형을 맞았습니다. 2022년 초에는 간통죄로 여성이 공개 태형 100대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도네시아의 나이트라이프. 전반적으로 자카르타의 나이트라이프는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로 평가받으며 특히 블로피쉬와 드래곤플라이와 같은 유명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관광지의 나이트라이프에서 덜 일반적인 측면으로는 매춘과 홍등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매춘은 품위나 도덕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9년부터 모든 홍등가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에는 한때 악명 높은 매춘 중심지인 KH 조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데이트나 나이트클럽 및 스트립클럽에서의 잠복 매춘 등 새로운 형태로 매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걸시앱에 따르면 자카르타에는 여전히 3개의 주요 홍등가가 있습니다. M블록의 자른 파탄, M블록에 있는 리틀 토쿄로도 알려진 사우트 자카르타 메아이, 그리고 여전히 성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르트 자카르타의 제렘 판다랑 같답니다. 여성과의 거리두기. 인도네시아는 문화와 종교가 다양한 나라이므로 관광객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지 관습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여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남성은 여성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잡기나 뺨에 키스하는 등의 친밀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성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가볍게 잡은 후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아는 사람의 집에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커플은 따로 지내거나 호텔 주인에게 연락하여 억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악수를 먼저 건네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세요. 인도네시아 여성이 손을 내밀면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악수하세요. 대화 중에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장시간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이는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종교시설이나 보수적인 지역을 방문할 때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아닌 이상 포옹볼에 입맞춤,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친밀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시체. 인도네시아에 귀하면서도 신성한 의식.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술라웨시 타나토라자. 타나토라자의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장례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 토라자족 사람들은 마네네 마네네, 즉 죽은 자와 함께 산다, living with the dead 라는 아름답고도 잊히지 않는 풍습을 지킵니다. 이 의식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토라자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세로의 점진적인 여정이며 완료되기까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르말린과 허브로 방부 처리하고 장식된 관에 담아 가족의 집에서 정성껏 보관합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고인은 마치 아프거나 잠든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가족들은 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차려주고 심지어 일상생활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포용합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은 람부솔로 페스티벌로 절정에 달합니다. 웅장하고 감정적이며 재정적으로 힘든 장례 행사로 유족들은 평생의 재산을 탕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고 고인의 영혼이 마침내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마도 매장 후에 일어납니다. 1년에 한 번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보존된 시신을 수습하여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히고 심지어 사진을 찍기까지 합니다. 죽은 자들은 순수한 헌신의 행위로 말 그대로 산자들 곁으로 돌아와 마을을 행진합니다. 이는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 의식이 으스스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자족에게는 존경과 기억, 그리고 영적인 연속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행위이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영원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조상의 유해를 안고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더욱 흥미로운 문화적 통찰력을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이하고 이상한 요리. 인도네시아의 요리 문화는 언제나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관광객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요리법뿐만 아니라
요리에 즐기는 방식에도 나타납니다. 향신료는 인도네시아 음식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향신료는 독특한 풍미를 지닌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있고 매력적인 요리 외에도 독특한 재료와 조리 방식으로 인해 방문객들이 기이하다고 묘사하는 요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섬의 일부 사람들은 사테, 비아왁을 즐겨 먹습니다. 사테, 비아왁은 왕도마뱀 고기를 꼬치에 꽂아 까맣게 구워낸 후 매콤달콤한 땅콩 소스를 뿌립니다. 이 파충류는 피부 발진과 천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 술라웨시 섬 주민들은 야생 박쥐를 사냥하여 파니키라는 요리로 요리합니다. 박쥐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 칠리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향신료와 함께 요리합니다. 박쥐 튀김이나 꼬치는 천식과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말루쿠나 파푸아 같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을 여행할 때는 사고야자나 코코넛 나무에서 발견되는 유충으로 만든 사고야자 벌레 우랏사구를 꼭 드셔보세요. 현지인들은 생으로 먹는 것을 선호하지만 망설인다면 굽거나 삶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매콤한 생선 소스는 이 요리에 흔히 곁들여집니다. 뱀꼬치 즉 사테의 우랄도 꼭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 노점상들이 코브라 고기를 사용하여 이 꼬치를 만듭니다. 보통 샬롯, 달콤한 간장, 매콤한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뱀피와 꿀을 살짝 곁들인 전통 아락, 에이락도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남성들은 이 조합이 성욕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들 때문에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 요리들은 인도네시아 요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요리들을 맛보며 독특한 맛을 경험하고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이 요리들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주 금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주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샤리아법은 사회 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샤리아법에 따라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사용은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는 허가받은 주류 판매점, 호텔, 관광 리조트 등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됩니다. 구매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변, 공원,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관광객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음주를 자제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3분의 1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성 폭력에 대해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33%가 평생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은 주로 고등교육 수준의 여성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여성 폭력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인권옹호 단체 연합이 발표한 독립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거리 대중교통, 직장 교육 기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괴롭힘을 자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6만 2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60% 이상이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이 16세 이전에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화산 희생 의식. 인도네시아 동자바의 장엄한 브로모산에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의식이 있습니다. 힌두 탱게르족이 주최하는 야드냐, 카사다 축제는 고대 신앙과 자연의 힘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야드냐 카사다 축제는 아이가 없던 왕족 부부 로로 안텐과 조코 세게르의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산신 브로모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25명의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5번째 아이인 케수마가 태어난 후 후회하고 약속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화산신은 분노하여 격렬한 폭발로 그들을 벌했습니다. 신을 달래고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탱게르족은 매년 6월 보름달에 희생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야드냐 카사다 축제 기간 동안 탱게르족은 상이승 마을에서 브로모산 정상까지 괄꽃 채소, 심지어 가축과 같은 재물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부글부글 끓는 분화구 주위에 모여 신에게 제물로 바칠 재물을 깊은 구덩이에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사용하여 재물을 모읍니다. 야드냐 카사다 축제는 탱게르족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브로모 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축제입니다. 이 제사 의식은 또한 풍년 건강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모도 드래곤의 고향입니다. 세계 최대 군도인 인도네시아는 청정한 열대 섬과 다채로운 문화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거대 도마뱀인 코모도 드래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주로 코모도 린차 플로레스 길리모탕 섬에 서식하는 코모도 드래곤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도마뱀 중 가장 큰 종으로 몸길이는 최대 3m, 무게는 최대 150kg에 달합니다. 이 파충류는 두껍고 비늘로 덮인 피부, 날카로운 이빨, 민첩한 움직임을 가진 사나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사슴, 멧돼지 물소부터 더 큰 물소와 얼룩말까지 다양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의 독은 먹이를 몇 시간 안에 마비시키고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모도 드래곤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전 세계 방문객들이 이 거대한 도마뱀을 관찰하고 배우기 위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숲을 트레킹하고 동굴을 탐험하고 코모도 드래곤의 자연 서식지를 관찰하는 모험적인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의 개체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IUCN 적색 목록에서는 여전히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모도 드래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드래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인도네시아의 신비한 푸른 눈 부족.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부톤섬은 광활한 열대 우림과 장엄한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는 하늘색 눈을 가진 독특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톤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눈부신 푸른 눈에 얽힌 이야기는 관광객과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톤족의 푸른 눈은 희귀 유전 질환인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후군은 피부, 눈, 머리카락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파란색 또는 회청색 눈을 갖게 하고 때로는 흰색 또는 밝은 금발 머리를 갖게 합니다.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은 부톤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에 종사하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톤족의 푸른 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부톤섬으로 끌어들이는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푸른 눈을 가진 부족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은 유전되기 때문에 푸른 눈을 가진 부톤족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톤족 아이들 중 푸른 눈을 가진 아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톤족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푸른 눈을 가진 부톤족은 자연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를 보존하고 고유한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구걸 추세. 온라인 구걸 현상이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의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구걸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어린이 또는 장애인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고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부된 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사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동전 몇 푼이나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대신 틱톡에서 구걸하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그저 불쌍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녹화하여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돈이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특히 노년 여성 거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은 몸에 진흙을 뿌려 시청자의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흙 목욕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단속하고 플랫폼의 진흙 목욕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걸은 취약계층을 부도덕한 사람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의 이미지와 건강은 지역사회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악용됩니다. 진정한 필요와 사기를 구분하고 통제하기 어려워 대중은 자선 활동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겪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군도국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지리적 위치와 지형 때문입니다. 육지 면적만 따져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양 면적을 포함하면 7위에 해당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 수천 개의 아름답고 꿈결 같은 섬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조 때 일부 작은 섬들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섬의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장엄한 화산과 광활한 열대우림, 깨끗한 해변과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등산, 트레킹,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750개의 섬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기관이 3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 실제 섬의 수는 13개에 불과했습니다. CIA는 인도네시아의 섬 수를 7.8개로 추산하고 미국 국립항공우주연구소 나사는 2002년에 3.7개로 보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는 짧은 여행 동안 다양한 언어,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며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용광로와 같은 나라로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각 섬과 민족은 독특한 관습, 전통 축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머리 스카프는 인도네시아인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은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깊은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히잡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나타냅니다. 히잡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이 가장 흔히 착용하는 히잡입니다. 쉬폰 실크 또는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진 히잡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알라에 대한 경의와 이슬람 가르침에 대한 고수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 목, 가슴을 가리기 위해 히잡을 착용합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일부 종교에서는 의식 중에 히잡이나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신과 장로 앞에서의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 외에도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포옹과 같은 친밀한 제스처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별 간의 존중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신 그들은 정중하고 경계를 둔 의사소통을 선호하며 문화적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합니다. 88번 결혼한 남자. 부족 소식에 따르면 칸은 인도네시아 서자바 멜레나 출신의 61세 농부입니다. 그는 치피낭 마을에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며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유일한 누이는 남편과 함께 반둥에 살고 있습니다. 칸은 한 유튜버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 여러 신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꺼렸던 칸은 기자들의 끊임없는 문의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81번의 결혼 중 종교 사무국에 등록된 것은 40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전통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칸은 재혼할 때 이전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는데 일부 아내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칸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88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칸은 나시 썸명의 여성과만 결혼했고 일부는 서너 번 재혼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긴 결혼 생활은 14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두 달 심지어 일주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살에 2살 연상의 여성과 처음 결혼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성과 결혼하는 이유를 묻자 칸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평범한 연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한 달이나 일주일만 지속되더라도 그는 항상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도네시아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1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점점 희귀하고 이국적이며 아름다운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에는 수마트라 호랑이, 수마트라 코뿔소, 코모도 왕도마뱀, 오랑우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버팔로인 아노아, 아름다운 수컷 공작 바다거북, 그리고 안경 원숭이 탈시우스 탈시엘가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열대우림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식물종의
10% 포유류 종의 12%, 조류 종의 10%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보물은 인간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00종이 넘는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 보존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식지 감소입니다. 삼림 벌차의 자원 추출 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숲이 벌목됨에 따라 동물들은 먹이 서식지 그리고 번식지를 잃게 됩니다. 밀렵 또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야생동물종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고기가죽불 또는 애완동물로 사냥당합니다.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 또한 밀렵을 부추겨 종을 멸종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인도네시아의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면 상승 강구 패턴 변화 그리고 극심한 기상현상은 많은 동물종의 서식지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멸종은 생태계와 인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수질 토양,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귀중한 천연 자원과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화적 관광적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군도 국가는 오랑우탄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보르너 외에도 세계에서 오랑우탄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수마트라와 보르너의 인도네시아 부분입니다. 오랑우탄에는 보르너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타파눌리 오랑우탄의 세 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너를 방문할 때 방문하기 가장 좋은 국립공원으로는 탄중 푸팅 국립공원, 세방가우 국립공원, 구뵉 팔룽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국립공원은 인도네시아의 보르너 지역에 있으며 오랑우탄을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전 세계 오랑우탄 개체수의 4분의 3 이상이 인도네시아 보르너의 숲에 살고 있어 이 놀라운 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다른 두 오랑우탄 종을 보려면 수마트라 섬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을 보려면 구뵉 르저 국립공원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트레일이 있지만 안내를 해줄 가이드를 고용해야 합니다.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수마트라 섬 남부, 타파눌리 지역, 토바호 남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르너 섬에는 오랑우탄 포식자가 적습니다. 이는 공격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엄한 화산의 땅. 세계 최대 규모의 군도인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화산 밀도가 가장 높아 불레고리로 불립니다. 400개가 넘는 화산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웅장하고 인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화산을 언급할 때마다 인도네시아는 150개의 활화산으로 유명하며 그중 일부는 자주 분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산 밀도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지각판이 충돌하고 압축되는 불레고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끊임없이 격렬한 지질 활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쉽게 분출되어 수많은 장엄한 화산을 형성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화산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산은 1903년 발생한 크라카타우 화산으로 최대 40미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켜 3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메라피산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화산재와 용암이 자주 분출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라피산은 아름답고 독특한 경관으로 모험심 넘치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브로모산은 거대한 분화구와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진 그림 같은 화산입니다. 관광객들이 일출을 감상하고 야생적이고 장엄한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산은 인간에게 유익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화산 활동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공급하여 농업과 관광 개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화산은 분출 위험도 안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18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토라자족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는 것을 존경합니다. 죽음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믿음과 그들만의 독특한 의례는 강한 가족 유대감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례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신을 수년간 집에 보관하는 것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불안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을 되돌아보면 현대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특히 짧은 장례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억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토라자족의 방식은 우리에게 가족의 유대감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도록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실적인 삶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